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4월 24일자 화강신문의 오늘의 생각을 읽어보겠습니다. 선입견을 넘어 받아들이고 존중하기. 한국아동학대 예방협회 회장 이백은님의 오늘의 생각입니다. 세상 만사가 비워야 채울 수 있듯이 받아들이는 마음을 기르기 위해서는 잘못된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 왜 하필이면 나였나는 1981년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특수학교 상급반에 다니던 톰이라는 발달장애 아동의 인간 승리를 감동적으로 그려낸 영화다. 톰의 친부는 장애를 가진 아들의 교육과 훈련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으로 가정을 떠났지만 친모는 긍정적 자신감을 가지고 눈물 나는 노력을 다한 끝에 마침내 잘 걷지도 못하던 아들을 오하이오주 장애인 올림픽 100m 달리기 선수로 출전시킨다. 선두를 유지하던 톰이 뒤따라오던 선수가 넘어지는 것을 보자 돌아서서 그 선수를 일으켜 세워 어깨를 부축하고 결승선을 향해 함께 절뚝거리며 뛰기 시작했다. 그들이 결승선에 도착했을 때는 금, 은, 동메달이 모두 결정된 뒤였지만 운동장을 가득 메운 관중은 모두 일어나 열광하였으며 대회장은 우승을 포기하고 넘어진 경쟁자를 도와준 톰에게 금메달보다 더 큰 우정상을 수여하였다. 구석에서 남몰래 아들의 달리는 모습을 훔쳐보고 있던 톰의 아버지가 달려나와 기쁨에 겨워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 아내와 자랑스러운 아들을 얼싸안는 해피엔딩으로 영화는 끝났지만 39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감동이 잊히지 않는다. 잘못된 선입견을 버리고 운명처럼 다가온 아들의 장애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두 발로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아들을 감싸하는 어머니의 사랑이 장애를 회복 가능성으로 대치하였다. 당시에는 미국에서도 장애아를 위한 교육과 훈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과 잘못된 선입견으로 예산의 낭비라는 부정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로 서로 갈려 있었다.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서 장애인 복지를 전공하고 있던 나는 영화 왜 하필이면 나였나가 가져온 미국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었고 1980년대 레이건 정부의 긴축 재정 정책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복지에 대한 지원이 크게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선입견을 넘어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인식하는 능력을 메타인지 능력이라고 하며 성숙한 사회는 다른 사람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메타인지 능력이 높은 사람들로 구성된다. 세상을 살다 보니 배우지 않고 스스로 체득하는 교훈도 있는데 그중 하나가 자신의 의견에 대한 모든 사람의 동의를 얻어낼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의견이 거부당했을 때 화를 내는 대신에 그럴 수도 있겠다고 받아들이며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서로가 상생하는 최선의 길이라는 것이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어떤 화제를 나누더라도 나와 상대의 의견이 다를 수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그 차이가 매우 크다는 사실이 우리를 당황하게 하며 때로는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경험이 있다. 이런 때에는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선입견을 넘어 그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허물을 벗지 않는 뱀은 죽을 수밖에 없듯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편견과 오만에 갇힌다면 개인도
사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이다. 사람마다 얼굴이 다르듯이 사물에 대한 인식 또한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와 다른 상대방의 의견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와 너그러움이 요구되는 세상이 되었다. 칼릴 지브라는 성공한 사람에게는 두 개의 마음이 있는데 하나는 사랑하는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받아들이는 마음이라고 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비단 나와 다른 타인의 생각이나 의견을 받아들인다는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부족함과 불완전함을 받아들인다는 것도 포함된다.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사랑하며 스스로 자신을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진심으로 존중할 수 있겠는가? 먼저 자신의 부족함을 받아들여야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받아들일 수 있으며 자신이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야 남의 실수와 허물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받아들이는 마음을 위해 힘들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이 자신의 부족과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용기를 기르는 일이다. 이런 용기를 바탕으로 우리는 타인을 솔직한 태도로 대할 수 있으며 상대를 소중히 여기며 존중하게 된다. 특히 학령기의 아동에게 자신이 가치 있고 소중하며 무엇이나 할 수 있는 긍정적 존재라고 믿는 자아 존중감을 길러주는 것이 학교 성적을 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자아 존중감이 아동의 미래 행동과 방향을 결정지으며 나아가 성공과 실패의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세상 만사가 비워야 채울 수 있듯이 받아들이는 마음을 기르기 위해서는 잘못된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 연령, 성별, 학력, 지역, 사회적 배경, 종교, 문화, 정치적 견해, 그리고 심지어 외모나 목소리에 이르기까지 쌓여있는 잘못된 선입견을 버려야 받아들이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으로 채울 수 있을 것이다. 미리 그렇게 될 것이라는 섣부른 선입견이 개인이나 조직을 망치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다.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항공회사에 도전하지 않은 철도회사나 비디오 사업에 진출하지 않은 필름회사의 지레 짐작 결과는 우리에게 비우고 받아들이는 마음의 절실함을 말해주고 있다. 희망의 2020년대가 시작되는 첫 해가 국론의 양극화를 넘어 선입견을 버리고 반대 의견을 받아들이며 청소년들에게 자아 존중감을 길러주는 역사적인 출발의 해가 되었으면 한다. 여성에게 드리는 백자의 행복, 이케다 다이사쿠. 피로가 쌓이지 않게 하여야 한다. 그것도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다.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고 일찌감치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다. 푹 자고 나서 자, 오늘도 일하자 하며 넘치는 의욕으로 아침을 출발해야 한다. 이것이 건강하게 장수하는 생활의 기본이다. 네. 감사합니다.